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백경이라는 세계적 소설을 써낸 허먼 멜빌. 그는 인생은 집을 향한 여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집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집이란 굉장히 많은 의미 그리고 감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집만큼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죠.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1부 순서입니다. 여러분의 전화 상담하는 시간이죠. 오늘 전화 주실 번호는요. 02-2077-6330번이고요. 문자 주시는 번호도 있습니다. 좀 더 간편하게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 02797-03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 끊어내 주실 분입니다. 신화도시개발투자연구소 신하선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앞서 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집은 또 어떤 의미일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투자 개념으로 부동산이랑 밀접하게 관련은 있지만 저도 이제 우연찮게 여기 그 방송국으로 오면서 좀 추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붕어빵 같은 게 이렇게 맛있어지고 따뜻한 오뎅이 이렇게 먹고 좋아지는 계절인데 안락한 주택, 그러니까 얼른 집에 가서 따뜻하게 쉬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주택은 들어갔을 때 가장 편안하게 나를 감싸줄 수 있는 주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집을 생각했을 때 차갑지 않도록 오늘도 그렇죠. 대표님과 제가 여러분의 마음 좀 따뜻하게 힐링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연락 주고 계실지 전화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네, 고민으로 전화 연결이 전화하셨어요? 네. 운 좋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나 봐요. 네,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고민으로 전화하셨어요? 저기 상계동에 주공 11단지가 있는데요. 24평형이고요. 네. 지금 현재는 전세가 들어가 있는데 네네. 이제 전세 기한이 거의 다 됐어요. 네. 그래서 또 내놔야 되나 아니면 팔아야 되나 어차피 저희는 거기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서요. 실거주하시기에는 지금 상황이 좀 그렇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상계동 주공 11단지 현재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하시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기 상계동에 주공 몇 단지이세요? 11단지예요. 예, 평은 몇 평 되시죠? 24평형이고요. 24평형. 네. 예, 평수 24평이 거기가 이제 투룸인 점이 좀 아쉽긴 한데요. 일단 지역적인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게 이제 88년도쯤에 입주를 했고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데를 제가 지금 지도를 찍어봤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표시된 곳이 이제 그 상계동 주공 11단지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쪽 지역에 한 88년도에 입주를 시작했고요. 지금 한 2000세대 되고 한 15층에서 18층 정도가 있는 18평에서 32평형까지 이렇게 주둔하고 있고요. 일단은 보시게 되면 7호선 초역세권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전철 라인이 있죠. 7호선 초역세권인데 지역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 아래쪽에 지금 차량 기지 있죠? 예, 네네. 차량 기지하고 옆에 이제 그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이 있는데 이쪽 자체를 지금 복합 개발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네. 예,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러냐면 지금 이제 남양주로 이것을 이전을 시키고 남양주하고 지금 현재 그 전철역을 연장시키는 걸로 좀 딜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멀티 공원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밀레니엄 파크처럼 시드니의 밀레니엄 파크처럼 좀 개발을 하겠다 하고 이제 구의원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밀레니엄 파크로 인해서 지금 시카고 같은 데는 지금 인구 자체가 한 400만 인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지금 그 모양으로 이쪽을 개발을 관광 라인으로 개발을 시키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을 빼놓고는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남양주로 이 차량 기지를 움직임으로 인해서
조금 그쪽이 지금 남양주에서는 이 차량 기지가 오게 되면은 우리 남양주는 지금 오히려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싫습니다라고 지금 반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의 아파트가 복합 개발이 된다는 바람이 부는 거죠. 이쪽이. 네. 바람이 불 때 핑하고 빠져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시세 차익이 조금 오를 수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보다는 아, 예, 지금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24평형이 요즘 3룸으로 짓는데 약간 2룸이라서 좀 미세한 부분이 약간 미스한 부분도 있고 네. 7호선 적세권 쪽이라 팔기엔 되게 좋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조금 전에 그런 상황 때문에 뭐 남양주와의 어떤 딜이 너무 지금 딜레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 핑하고 매도하시고 빠져나오시는 거로 권장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예. 네, 또 네.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조금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렇죠. 지금은 조금 바로 매도하시기보다는요. 지금 이제 관광도시로서 개발에 대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네. 인터넷이나 어떤 온라인을 보시게 되면 박원순 시장과 어떤 구에 지금 개발을 하겠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남양주를 보내면서 진접으로 보내는 대신에 전철역을 연장해주겠다 하는 그런 거 가지고 지금 트러블이 좀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그 안에 의해서 지금 현재 바람이 분다는 거죠.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내 아파트에 영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바람이 불 때 한 번쯤 빠져나오셨다가 나중에 해전해서 들어가도 되는 지역이니까 지금은 바람 불 때 좀 빠져나오고 좀 기다렸다가 그때 조금 더 휙 하고 불 때 핑하고 네. 점핑하는 걸로. 일단은 보유를 해야 되겠네요. 예, 잠시 동안요. 네, 일단 예. 가지고 계시다가요. 기대감이 움직일 때 그때 타이밍 네. 잘 보셔서요. 매도하자라는 쪽으로 이야기하셨어요. 네, 방송 보시면서 이동하실 때마다 전략 딱 맞게 세워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어요? 예, 제가 기름 뉴타운 1단지에 네, 2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어떤 아파트죠? 기름 삼성 레미안이요. 아, 네네, 레미안 아파트요. 네. 네네. 이걸 보유하고 있는데 언제쯤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상계 쪽으로 움직여 볼까 하는데 네, 그냥 이걸 보유하고 네. 으로 가는 게 나은지 잘 판단이 안 서거든요. 아, 그럼 상계 쪽으로 가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상계역 근처로 애들을 좀 키우러 가려고 하거든요. 아, 육아 때문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름 뉴타운에 있는데 상계역 쪽으로 갈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를 기름 내미안을 살려면 언제쯤 팔아야 되는지 그냥 보유해야 되는지 잘 아,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대표님 바꿔드릴 테니까요. 직접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을 쭉 보셨으면 기름 뉴타운이 이 지역에서 이제 가격을 주둔하고 있는 지역 1등이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세요? 네네. 네. 지금은 지역 1등이에요. 지역 1등은 수요자가 제일 먼저 이쪽으로 찾아와서 이 아파트를 선택한 다음에 그 지역 2등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냐면 기름 뉴타운 레미안 1차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입주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지역 1등이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약간 빠졌던 적은 있지만 지금 혹시 언제쯤 매입을 하셨죠? 2009년도요. 가격이 좀 꼭지였을 때 구입을 하시긴 하셨네요. 근데 지금 살짝 봄바람이 불고 있는 게 지금 전세 비율이 한 88%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여기가. 예, 요즘 많이 올랐어요. 예, 24평형 자체가 예전에 비해 가지고 한 88%까지 올라갔는데 그 정도 전세 비율이 올라가면 곧 매수 수요가 급매를 소진하기 시작을 해요. 급매들이 소진되고 나면 일반 매물들이 가격이 살짝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반증하는 게 뭐냐면 전세가 88%라는 거는 살기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주둔을 하고 굉장히 살기 좋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장은 매도하지 마시고 전철이 뚫리고 거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걸 지켜보셨을 때 가격이 살짝 반등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지켜보신 다음에 매도를 하시는 걸로 하고, 또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육아 문제로 상계동이나 이런 쪽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상계동, 그리고 중계동, 하계동으로 예를 들었을 때, 그쪽에서 교육적인 부분으로 1등인 지역이 지금 현재 학원가, 중계동 학원가예요. 중계동 학원가. 그러니까 거기를 일단 1순위로서 교육으로는 보시고요. 그 다음이 여기 있다. 그래서 하계역이 2순위고요. 아파트로 봤을 때. 그리고서는 이제 나머지인데, 혹시 아파트 차익하고 여러 가지를 보려 그러면 그 지역에 중계 2택지지구가 있습니다. 중계 이택지지구요? 예. 그 중계동 이택지지구 개발 예정지구로 들어가시면 나중에 금전적인 효과가도 누릴 수가 있어요. 아, 네. 예.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 노원역 7호선 라인이라서 나중에 지구단위 일종 계획으로도 지금 현재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개발할 때는 지금 촉진시켜가지고 그 지역을 좀 예쁘게 개발하겠다는 그 지역으로 지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 이 지역이요? 네네. 택지지구. 예. 아, 제가 네.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네. 아, 지금 지도가 잘 안 나오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지금 중계동이 택지지구라고 하셨는데 받아 적으셨나요? 예, 적었어요. 네, 저희가 밤 9시에도요. 이 재방송이 나가니까요. 혹시 놓치셨다면 그때 또 다시 적으셔도 되고요. 지금 네. 또 지도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 한번 대화 이어가 보세요. 지금 네. 이게 지도가 잘 지금 컨택이 안 되는데요. 그 나중에 저희 그 세미나 때 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는 현재 조금 나중에 매도를 하시는 걸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계동에 보시면 중계동 이택지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있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아파트를 컨택을 그때 지금 뭐 하지 마시고 요걸 매도하신 다음에 그쪽으로 가시면 차이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 기름 뉴타운의 레미안 쪽은 일단은 더 보유하고 있다가 그렇죠. 예. 매도는 예. 좀 나중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궁금한 거 다 해결되셨나요? 아, 예.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목소리가 급격히 밝아지셨습니다. 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실 때 망설이지 말고 연락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지역에 대한 문의사항이신가요? 네, 별내 네. 아이파크 네. 아파트 2차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요, 그 전철이 4호선, 8호선 생긴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개통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향후 투자 가치도 있을지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정확한 시기에 언제든지 이렇게 전화 주시면 돼요.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일단 별내 아이파크 2차 4호선, 8호선 개통 호재가 있었는데 언제 되는지 궁금하시고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신 거 맞으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별내지구 상당히 공기 좋은 곳이죠. 네. 그 입주를 한 2015년도 7월에 지금 예정인데요, 거기가. 지금 네네. 세대수로 따지면은 좀 큰 세대예요. 1100세대 정도 되는데, 평형은 지금 작은 평형에서 큰 평형이 유일하게 지금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29평형도 있죠, 거기가. 원래 네. 거기 주변이 전부 다 대형 평형이라서 적은 평형을 선택을 하면 할수록 희소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현대아이파크 2차 같은 경우는 29평형의 한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30평대가 한 1%고요. 34평대가 지금 66%로서 지금 현재 30평대 같은 경우 29평형이 현재 시소 가치가 좀 더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대 아이파크로만 봤을 때는 29평형 컨택이 조금 더 좀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별내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34평 선택은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지역적으로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여기가 그 당곡의 연장선이라든가 이런 전철역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요. 네. 그 지금 4호선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지금 개통이 되고요. 그리고 8호선 같은 경우는 암사동에서 구리까지 해가지고 그 별내
말까지 가는데 이게 2017년도에 개통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그 광역 도로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덕송하고 상계 쪽으로. 그런 것들이 2016년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2016년도에서 18년도 사이에 모든 도로교통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네. 급행버스 같은 경우도 벌레지구에서 지금 신설로 만들고 있죠. 석계 간석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러니까 자급도시로서 지금 주변에다가 그 메가벌 시티라 그래가지고요. 그 복합도시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별내지구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개발을 보시게 되면은 2016년도에서 18년이 지나가야 나에 대한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약간 오를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프리미엄은 없고요. 그때쯤 됐을 때 그 어떤 바람이 살짝 불 수는 있어요. 그때 매도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주를 그냥 하신다고 하면은 34평형 같은 경우는 혹시 매도래가 있으면 매도를 하시는 방향이 좋고 저 적은 평 29평형으로 옮겨 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뭐 5년 정도 중장기로 봐도 괜찮은 매물인 예. 건가요? 뭐 올라가진 않아요. 현재로서는 프리미엄이 올라가진 않죠. 네, 예, 그럼 예. 앞으로 한 5년 후쯤은 어떨까요? 그 바람 불 때 전철이 뚫리니까요. 네. 그때쯤 뭐 살짝 오를 수 있는데 강남하고 직행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반영되진 않겠지만 네. 어찌 됐든 전철 개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혹시 네. 앞으로요, 조금 이 매물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 하시면요, 따로 한번 연락 주시거나요, 세미나에 가셔서 직접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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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다 여성분들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네, 어떤 지역에 대한 문의사항이신가요? 네, 제가 기흥역에 네, 주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네, 그 롯데 건설에서 한 롯데 캐스 스카이를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뭐 호재로 GTX도 개통된다고 해갖고 네, 분양을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전망이 네. 그게 아. 궁금해서 전화를 했어요. 네, 앞서 이제 전화 주신 분과 아마 유사하신 것 같아요. 전철 호재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롯데캐슬 스카이입니다. 정말 이 스카이, 하늘을 나는 것 같은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대표님?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흥 IC 뒤쪽에 저희 집이 또 친척이 있어서 아, 진짜요? 예, 제가 기흥하면 되게 익숙한데요. 네. 우선은 이제 기흥에 있는 롯데캐슬이 이제 주상복합이에요. 그게 주상복합이면서 지금 현재 2014년도 12월에 입주하시죠? 네, 예, 전부 30평대예요. 그러니까 네. 평당 한 1,000만 원꼴 해가지고 세대수로도 한 700세대면 그렇게 그 적은 세대수는 아닌데 네, 그 주변의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그 한양 아파트가 1994년도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한 30평대가 한 2억 5천 정도 하고 그리고 2005년도에 구갈에 있는 롯데캐슬은 지금 31평형이 2억 8천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주 작은 가격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분양받으시는 가격 자체가 한 3억 3천대면 그렇게 싸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신축이 없어요. 거기에 주변에. 네. 그러니까 선호도 면에서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몰릴 수는 있는데 이쪽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 그 입주할 때쯤 가격이 이렇게 살짝 올라요. 입주할 때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네. 주거하는 부분이라고 하시면 또 모르겠는데 그 투자까지 좀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입주할 때 그때 이렇게 핑 하고 나오는 걸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거하신다 그러면 이쪽 지역에 신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주거하시는 걸로 프리미엄은 조금 오르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한동안은. 네네. 그렇게 해서 그냥 주거 좋은 방향으로 아니고 사시는 걸로. 예. 주가 아니고 투자로 한다 그러면 입주할 때 매도하는 게 낫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는 또 하실 거면은요. 네. 사실은 서울 지역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갈이나 신갈이나 기흥이나 이런 쪽은 예전에 2007년도 8년도 당시 과도기 시절에는 가격이 올랐지만 네. 전부 다 반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수요에 비해서 물건 자체가 굉장히 많이 공급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네. 수요를 넓히려면은 수요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여기 몰려와야 돼요. 뭐 회사가 들어온다든가 업체가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이제 일반 주택으로 봐줘야 되는데 일반 주택으로 봐주다 보니까 수요랑 공급이랑 조금 차이가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공급이 조금 더 많은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내가 좋은 주택을 살아야 되는 레벨급들도 사실은 조금 상황이 안 되는 거고 강남하고 기능력이 좀. 있는 예, 그 예. GTX 그게 개통되면 강남 접근력이 좋아진다고 그런 호재도 얘기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서울 지역에 보시면요. 3억 4천대 26평형이 요즘 전용이 굉장히 22평 정도까지 나오는데 네. 그 조합원분을 잘 사시게 되면 3억 4천에서 4억 정도에도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근접 거리에. 그러니까 네. 기흥이면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건 거기는 그 입주할 때 매도를 하시고 전세로 굳이 그 지역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전세로 거기에 사신 그 지역에 다음에 꼭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요, 서울 쪽으로 나오세요. 만약에 네. 직장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직장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춰가지고 전세로 사신다거나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서울에 있는 쪽에다 투자하시는 걸로 좀 말씀드리고 서울 싶고. 어느 방향이요? 그거 이제 방송상으로 저희가 잘못 얘기하면 그 지역이 막 초토화되기 때문에. 네, 예, 예, 아시죠? 시청자님. 예. 네, 네. 서울과의 접근성 대비해서는 가지고 네. 계신 게 가격 메리트가 좀 낮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네. 네, 입주 시 매도 쪽으로 방향 잡으셨고요. 역시나 다음 투자처 궁금하시면요. 제가 네네. 전화 끊고 나서 곧장 세미나 얘기해 드릴 거거든요. 네네. 세미나에서 한번 직접 만나셔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주거 만족도를 위해서 좀 이쪽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께는 어떤 이야기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주거 하시기에는 지금 뭐 기흥이 공기도 좋고 네. 그 뭐 서울하고 접근성이 차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데는 크게 뭐 저기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 가치에서는 조금 이제 밀리는 성향이 있죠. 옛날에 막 몰렸을 시절하고는 조금 다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주거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사시되 이제 매입은 하지 마시고 이제 전세로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있죠. 네, 각 예, 예. 지역별로 또 투자 목적별로 전략이 달라지니까 그럼요. 저희가 예, 그 예. 점 꼼꼼히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일정 확인하도록 하죠.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크릿 지역과 종목 집중 분석하죠.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입니다. 027-0300번 세미나에 대한 문의사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 세미나입니다. 보통 이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거 어떤 것들이 있죠? 올해 2013년도에 지금 받아야 될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5년 양도세 면제라든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년 양도세 면제 물건을 갖다가 뭐 7개에서 8개를 샀을 때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아주 그 현실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은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6개에서 7개 하셨을 때는 무조건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셔야 그 종합세라든가 재산세에서 이렇게 빠질 수가 있고 우선은 또 혜택이 임차 그 취등록세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빠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세금 폭탄을 맞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사업자를 내셨을 때 60%의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5천 정도의 1년의 수익이라고 했을 때 3천만 원 비용 처리가 되고 그리고 한 500만 원 기본공제 빼고 나면 1,5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1년에 5천만 원을 벌었을 때 한 100 얼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건 바이 건으로 그 개인 연금이 나오시는 분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그걸 프로젝트를 짜야 돼요. 네. 인별가세기 때문에 부부 별상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체크하시게 되면은 6개, 7개 사시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요. 세테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세미나 때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각각의 케이스마다 다른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용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부분을 꼼꼼하게 짚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세미나 많이들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 시간,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분은요. 신하도시개발연구소 신하선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전셋값이 65주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한 주 전보다 0.2% 오르며 65주 연속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사 수요가 줄어드는 계절적 비수기를 앞두고 지난주보다는 오름폭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매 가격 역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지연으로 거래 관망세가 심화되며 오름폭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강남 지역의 가격 하락 등 서울이 보합권을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0.07% 올랐습니다.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서브는 지난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시가총액이 314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6조 6천억 원, 5.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 시가총액도 308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8% 증가했습니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1,202조 원에서 현재 1,188조 원으로 11개월 사이에 13조 원 줄었습니다.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에 따른 후속 대책을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문을 연 현장지원센터에 제출된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1차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열악해진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버스 노선을 연장하며 상가 세입자 특례 보증 확대, 상환기간 연장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 뉴타운 3, 6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일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어제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 뉴타운 천호 3과 6구역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천호 3구역은 예정 법정 상한 용적률 245.9%가 적용돼 평균 층수 18층, 최고 21층으로 10개 동 502가구가 신축됩니다. 아울러 천호 6구역은 예정 법정 상한 용적률 249.8%에 평균 층수 18층, 최고 20층으로 11개 동 823가구가 들어섭니다. GS건설은 지난 20일 경북 김천시 부항면에서 김천 부항댐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천 부항댐은 국내 17번째 다목적 댐으로 지난 2006년 착공한 지 7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사업비 5,559억 원, 전체 저수량 5,400만 톤의 중규모형 다목적 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조성하는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가 환경부와 사단법인 한국환경계획 조성협회가 주최하는 제13회 자연환경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별내지구는 인접한 불암산의 산자락과 지구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 4개의 소하천이 있어 산과 하천이 어우러진 배산 임수형의 양호한 자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 2부 순서 여러분에게 돈 되는 정보를 드리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02-2077-6394번 오늘 연락 주실 번호고요. 자, 오늘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은요.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ANC 도시개발 최혜정 이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한번 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소개 전에 오늘 어떤 매물 가져오셨는지 이야기 간단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혜정 이사님. 네, 소액 투자 가능하면서 개발 호재 풍부한 지역의 매물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와 개발 호재 이 두 가지 키워드 기억하시고 여러분 잠시 동안 기다려주시고요. 자, 양팔석 대표께서는 어떤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 높은 개발 압력이 특징인데요. 강남구에서 가장 저평가된 서초구 방배동과요. 불과 실투자비 1,7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급매물이 특징인
강서구의 염창동 매물을 소개합니다. 네, 혹시 지금 타이에 있는 S자가 부동산 슈퍼맨을 상징하시는 그 S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네.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슈퍼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다 해결해 드릴 만한 멋진 정보 가져오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어떤 정보일지 먼저 첫 번째 정보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내방역 도보 5분 거리고요. 4호선 7호선 만나는 이수역도 도보 10분입니다. 준공연도 내년 4월이고요. 5층 건물 중 2층이고요. 매매 예정 금액은 2억 4,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원,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으로 왔습니다. 이쪽 지역 하면은 강남권에서 굉장히 학군으로 유명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방배동은 아주 그 특징이요. 명문학군이 있는 8학군의 지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에서 아주 저평가된 그런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직접 딱 듣고 갈 수 있는 추천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저렴한 급매물이라는 네.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실투자비 불과 4,5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강남의 미래 가치가 아주 높은 그런 저평가된 지역이고요. 또 두 번째는 강남 지역에 대표적으로 저평가됐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 장제터널이라든가 또 강남 순환고속도로의 어떤 그 개발 호재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되게 되면은요 테란로와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아지고요. 세 번째는 편리한 교통에 따른 편리성이 그 어느 곳보다도 큰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수역을 자주 가서 그런지 이수역과 가깝다 그러니까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주변 교통 환경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네, 교통이 편리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방배동은요, 전철 노선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소개드린 매물 자체는요, 전철 7호선 내방역에서 도보로 약 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전철 2호선 또 4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수역 같은 경우는 불과 도보로 10분이면 이용할 만큼 세 개의 전철역이 아주 잘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 북쪽으로는 반포, 한강, 용산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강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과천, 천혜의 주거단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이 지역의 방배동의 주변에 재건축에 대한 커다란 개발 가치까지 가지고 간다 그러면 명문 학군과 더불어 미래에 커다란 투자 수익이 기대되는 그런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강남 내에서 저평가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방배동 쪽 재건축 소식도 들려오고요. 뭔가 개발 소식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 호재는 풍부하고도 넘치는데요. 무엇보다도 지역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정보사 터널이 이제 착공이 진행이 돼서 2015년 내지 16년이면 완공이 될 때 바로 이 전원 장제 터널 지나면 강남역에 불과 5분 거리로 아주 단축된다. 바로 또한 방배 5구역서부터 약 한 15구역까지 재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랬을 때 오늘 소개드리는 매물 주변에 이주 수요에 따른 커다란 시세 차익이 당연히 예상이 된다. 왜냐하면요,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임차인들인데 임차인들의 임대 보증금으로는 실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다세대가 주요 타깃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다. 또한 전철역이 가깝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 탄력도 받고 있는 것 외에도 교통이 앞으로도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도 들렸던 것 같습니다. 네, 교통 호재는 풍부하고도 넘치는데요. 올림픽대로라든가 강변북로 또 사당대로 등을 통해서 남부순환도로가 있는데요. 특히 남부순환도의 정체 현상이 아주 문제죠. 그래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이제 2014년 개통 예정으로 현재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장제터널까지 뚫어지기 때문에 개통이 되게 되면은요. 현재의 방배동은 강남에서도 소외된 지역이지만 이제는 강남의 한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되는 그런 기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4월에 이제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나요? 올해 4월에 준공된 신축 건물이죠. 어떻게 지어지는지 특징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올 2013년 4월에 준공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보게 되면요, 총 1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세대 주택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요, 실제 거주민들의 편의성이 아주 크게 증대되는데요. 여기는 주차 공간을 아주 넓게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현장을 방문해서 보시면 더더욱 잘 아시게 되겠지만 고급 자재의 마감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층간 소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강화마루를 쓴다든가 또 친환경 소재를 써가지고요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아주 그 신경을 쓴 건축주의 배려가 곳곳에 묻어 있음을 아실 수 있는데요. 구조 자체는 투룸 구조입니다. 요즘 그 원룸에 대한 공급 과잉이 조금 이제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바로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도 안전하다. 또 실거주 목적으로도 아주 손색이 없는 그런 매물이 되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5층 중에 2층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방배 5구역 이주 예정이고요. 주차 공간도 잘 확보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제 터널 개발 호재까지 갖추고 있다라는 점 오늘 쭉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수익률이고 가격일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메리트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방배동에서 투룸 구조로 되어 있는 매매가가 보통 2억 7천만 원대를 호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매물 자체는 전철역의 5분 거리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2억 4,500만 원이 되고요. 이랬을 때 보증금이 현재 2억 원입니다. 그러면 실제 투자 비용은 불과 4,500만 원이다. 근데 이것을 내가 나는 정기적인 월세가 필요하다. 그러실 때는요. 대출 활용하고 임대 보증금을 활용하시게 되면요. 연수익률 약 한 9%대에 이르는 높은 강남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높은 임대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 주택 이 월세 전환할 경우에 대출 활용 시 연간 수익률 한 9%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 주셨네요.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혜정 이사께서 가져오신 매물입니다. 어떤 정보일까요? 먼저 확인하고 올게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 도보 5분, 7호선 논현역 도보 8분입니다. 준공연도 올해 8월이었고요. 5층 건물 중 5층입니다. 매매 금액 1억 5,800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1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2,8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키워드 이야기해 주셨을 때 소액 투자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좀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이 2,800만 원이에요. 좀 자세하게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네, 첫 번째로 4.1 부동산 대책에 의한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 누리실 네. 수가 있겠는데요. 올 12월까지의 혜택인데요.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통의 최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하철 6개의 호선이 인접해 있습니다. 다중 역세권 지역의 교통의 최요충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높은 수익률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소액 투자까지 가능합니다. 2,8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시면서 월세에서 이자 제한 월 수익 26만 원 되겠고요. 연 312만 원, 수익률 매우 높습니다. 11.1%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희소성의 가치 매우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주차장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연면적 60제곱미터당 한 대였는데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한 세대당 0.5대로 줄어서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 건축 허가 19세대로 받았는데요. 지금은 12세대로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룸 공급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는데요. 희소성의 가치 매우 높아졌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수익의 황금성 그리고 희소성까지 갖추고 있다라는 점 포인트로 듣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신논현역이면 이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9호선의 역세권입니다. 그 주변 지역 어떤지 좀 자세히 한번 짚어주세요. 예, 지하철로는 지하철 7호선 학동역과 논현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9호선 신논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호선이죠. 내년 상반기에 개통할 삼정역도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이 외에도 2호선, 3호선, 분당선, 신분당선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의 편의성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상권으로는 하루 유동인구가 강남대로 이면으로 100만 명 이상인데요. 이 강남대로 이면으로 업무 시설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기업들의 입주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상주 인원의 증가를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임대 수요를 풍부하게 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일한 주거지, 바로 이 신논현역이 그 상주 인원을 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2의 강남역, 그리고 24시간 살아 숨쉬는 상권이라고 불리는 이 신논현역, 이렇게 임대 수요가 풍부함에도 아직까지 임대료 부분이나 집가면에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폭이 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공실 걱정 없이 임대 수익률 누릴 수 있음과 동시에 집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으니까요. 입지적으로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지적으로 최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최정 이사님께서 날이 갈수록 말씀을 워낙 잘하십니다. 그동안 뭐 연습이라도 하시나요? 지금 우리 대표님 제가 많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 꾸준히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리라 믿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통 부분에 애정된 호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외에도 좀 다른 쪽으로 초점을 돌려본다면 다른 개발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교통 호재 쪽으로 말씀을 좀 곁들여 드릴 네네네. 때요. 지하철 연장선 계획으로 볼 때 9호선 2단계 구간이죠. 신논현역에서 잠실 운동장까지 내년 상반기에 또 개통을 하게 되고요. 논현 1동을 둘러싼 3면이 모두 지하철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말 황금 노선인 신분당선, 강남에서 논현을 지나 신사역까지 착공이 예상되는데요. 이 신분당선의 연장선까지도 또 확정이 되었죠. 강남에서 동빙구를 지나 광화문에서 삼송까지입니다. 이렇게 9호선과 신분당선의 연장으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인구 유입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른 임대료 상승, 집가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 경전철 소식인데요. 최근 7월 24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위례 신사간 지하 경전철의 확정으로 하루 17만 명의 대중교통 수요를 흡수하게 됩니다. 또한 위례 신도시 상주 인구 10만 명 이상인데요. 이 상주 인원의 강남 출퇴근을 용이하게 함으로 해서 이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 집가 상승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9호선의 신분당선의 경전철까지 정말 제가 놓치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교통호재 쭉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다른 개발 소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네. 가장 개발 호재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역세권 개발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논현역에서 논현까지 고밀도 개발을 가능하게 되었고요. 강남구에서는 상업 업무 기능을 갖춘 개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면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또한 높은 아파트 시세가 밑받침이 되기 때문에 높은 투자 실현이 가능하다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하도시 개발이 있습니다. 양재에서 신사까지인데요. 1차 구간으로 강남에서 신논현역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롯데타운 복합단지가 내년 상반기 또 착공을 하게 되는데요. 규모는 53층에서 또 삼성타운의 1.5배가 됩니다. 이렇게 지하도시와 롯데타운의 착공이 하게 되면은 여기에 복합시설들이 들어오게 되죠. 이 복합시설이 들어오면은 고용 유발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한 상주 인구, 유동 인구 증가로 임대료, 집가 상승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의료 특화지구로의 개발이 있습니다. 9호선 개통에 맞추어서 차병원 사거리를 중심으로 많은 의료시설들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 관광 수요에도 대비해서 일종 지구 단위 구역으로도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 개발 호재로 많은 고용인력 창출과 유동인구 증가로 임대료 집가 상승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복합시설은 고용을 유발하고 그로써 상주 인구, 유동 인구를 증가시킨다. 그에 적합한 매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자, 그럼 올해 8월 준공된 신축 건물입니다. 그 구조나 특징 부분도 좀 들어볼게요. 예, 2013년 8월에 준공 완료가 되었고요. 대지가 9.52제곱미터, 건물이 20.8제곱미터 됩니다. 평균 원룸에 비해서 한 평 정도가 더 큰데요.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조건의 임대료와 그리고 공간 활용면에서 경쟁력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신축 풀옵션의 스마트한 디자인으로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면 6m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개방감 좋고요. 건물 동간거리 넓기 때문에 쾌적성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방감과 쾌적성까지 확보하고 있다 하셨어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가격입니다. 어느 정도 메리트 있나요? 예, 본 매물은 수익률 매우 높습니다. 네. 연 수익률 11.1% 되겠습니다. 분양가 1억 5,800만 원, 융자 1억 1,000만 원을 활용하셨을 때요. 2,8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시고요. 월 26만 원, 연 312만 원, 연 수익률 매우 높습니다. 11.1% 되겠습니다.
네, 매매가 1억 5,800만 원에 연간 임대 수익 11.5%다라고 이야기 주셨네요. 강남구 논현동 도시형 생활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부동산 슈퍼맨이 또 다른 정보를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정보일까요?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증미역 도보 5분 거리고요. 2013년 11월 말로 준공 연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5층 건물 중 3층, 방 2개, 욕실 하나고요. 1억 8,200만 원은 매매 예정 금액, 전세 보증금 1억 6,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1,700만 원 보고 있습니다. 네, 강서구 염창동 쪽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저는 증미역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어떤 매물인지 추천 포인트 좀 짚어볼게요. 예, 바로 이 강서구 요즘 뜨는 지역이죠. 이 마곡지구와 함께 이 염창동의 가치가 크게 뜨고 있는데요. 네. 바로 역세권 지역의 저렴한 가치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한강도 또 가깝다는 것이 특징이죠. 전철 9호선 라인의 증미역은요, 현재 바로 등촌역과 가양역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세권 그렇습니다. 9호선의 가로변 황금 노선, 이 미래 가치가 아주 출중한 그런 지역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도보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준공업 지역의 높은 개발 가치가 특징입니다. 왜냐? 한강변 개발과 더불어 준공업 지역의 높은 용적률에 따른 인센티브 개발 가치를 따지게 되시면은요, 미래 커다란 시세 차익과 더불어 큰 투자 수익이 발생한다. 세 번째는요, 주변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그 어느 것보다 크다. 마곡지구 바로 강 건너 상암 DMC, 또 미래 2030의 핵심 여의도의 가치에 바로 중간에 있기 때문에요, 주변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곡이 핫하긴 한가 봐요. 마곡 얘기만 딱 해주셔도 어디쯤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쪽 지역에 대해서 뭐 교통이라던가 입지 여건 같은 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바로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시다가 마주하는 곳 가양대교를 넘어서기 전에 바로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염창동 지역인데요. 네. 황금라인 9호선에 바로 증미역이 있습니다. 또 여의도까지 10분, 바로 강남의 신논현역까지 25분. 그렇습니다. 강남 바로 접근성이 20분대로 단축이 되죠. 또한 이런 주변의 노선의 환승역을 이용하게 되면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까지도 모두 누릴 수 있다. 이런 대중교통에 대한 이 전철 노선뿐만이 아니고요, 올림픽대로라든가 강변북로, 또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2017년에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죠. 그러면 바로 염창동을 이어주는 이 다리를 건너게 되면 상암 DM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곡지구 상암 DMC에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요. 주변에 편의시설 또한 거의 완벽하게 갖춰진 그야말로 살기 좋은 염창동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앞서서 이야기하실 때 추천 포인트 짚어주실 때 중공업 지역으로 개발 가치가 높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네, 이 중공업 지역의 개발은 바로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준공업 종합발전 계획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 중공업 지역이 서울 지역 그 어느 것보다도 넓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창동 지역은요, 준공업 지역이면서도 바로 한강변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매우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런데 현재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개발 가치가 높다. 두 번째는요, 마곡지구를 들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만료되면은 유입 인구가 자그마치 40만 명이죠. 그런데 이 마곡지구가 본격적으로 개발을 진행해서 착착 내년부터 입주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랬을 때 서남부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 가지의 후광 효과가 어디에 가장 밀접하게 닿느냐 하면 등촌동과 바로 염창동입니다. 이랬을 때 이 염창동의 가치가 더더욱 높아지고요. 세 번째는 월드컵 대교가 2017년에 개통이 되죠. 이랬을 때 상암 DMC에 바로 상주 인원 8만 명의 상암 DMC, 그렇습니다. ITBT 산업의 핵심 메카로 거듭날 이 상암 DMC와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된다. 또한 바로 전철
전철 9호선의 연장 노선이 2단계 구간이 종합운동장역까지 내년 초에 개통이 되거든요. 이랬을 때 9호선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좀 이제 속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위치한 매물인데 한 11월 말이면 이번 달 말에 곧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어질지 그리고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거의 이제 준공 시점이죠. 바로 11월에 준공 예정인 다세대 건물인데 5층 중에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3층입니다. 확장 전용했을 때 14평에 가까운 아주 넓은 투룸 구조로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장을 가보시면 더더욱 그 가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바로 특히 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있고요. 더구나 CCTV라든가 이런 보안 시설이 잘 됐기 때문에 특히 여성 거주인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키우기에 아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다. 또한 주변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실거주도 가능하고 또 실투자비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친환경 소재의 마감재라든가 층간소음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매매가 자체는요. 불과 1억 8,200만 원입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약 한 2, 3천만 원 아주 저렴한데요. 실제 전세 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이 이미 거의 이제 맞춰지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놓을 때는 실제 1,700만 원밖에 투자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월세로 전환 시에는 수익률 자체는 11%대의 높은 임대 수익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전세를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 주변 개발이 가시화되는 2, 3년 뒤를 내다본다면요. 지금 전세 1,700만 원 놓고 투자를 하시면은요. 2배 내지 3배의 단기 시세 차익이 크게 기대되기 때문에 1,700만 원 묻어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까지 노려본다면 이 전세 쪽 괜찮다라는 이야기 주셨는데요. 강서구 염창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부자아파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ANC 도시개발 최정 이사와 오늘 함께 부동산 가이드 이 시간 꾸려봤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